오늘 에너지의 날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강의를 듣고 느낀 바를 좀 이렇게 토론으로 좀 진행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지구의 한계 안에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모색 이런 걸로 해서 비전 포럼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지금 환경적인 문제도 많고, 그죠? 우리가 이제 아침에 눈 뜨고 하루를 생활하면서 에너지도 많이 쓰고, 또 이제 함께 사는 사회 안에서도 에너지가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아껴 쓰고, 사실 나이가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아껴 써요. 우리는 옛날부터도 이렇게 많이 아껴 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지구 시스템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아파트에 가봤는데 옛날에는 대기전력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막 대기전력 차단하자 이런 운동 많이 했잖아요. 함등 끄기 운동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전기 제품은 대기전력이 없는 것들을 다 배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앉아서 엘리베이터가 오도록 전기를 사용하고요. 예, 그리고 뭐 앉아서도 전부 택배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대기 전력은 줄였는데 사소한 것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다 편리함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요새 우리가 제일 잘 되는 게 택배 아닙니까? 택배. 백화점도 문을 닫고요. 예, 그 온라인으로 사는 것만 다 되고, 롯데백화점 지금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전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런데 에너지는 계속 필요하고,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내가 이분하고 같이 카톡을 해요. 그러면 그 카톡이 바로 옆에서 오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 갔다가 오잖아요. 네, 근데 요새 아이들은 또 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는, 그래서 혼란, 불안 등 아낀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산의 문제는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의 문제 중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걱정이 되는 환경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메모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부산의 환경 중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에어컨. 또 다른 분은? 차매연. 매연. 또? 예? 플라스틱. 그런 게 부산에서 제일 걱정이 되세요? 예. 박사님 쌤, 뭐가 제일 걱정됩니까? 네, 맞죠. 핵발전소가 너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핵발전소가 걱정이 되고요. 이제 개인의 삶에서 쓰레기 문제 이런 거 있죠. 큰 전체적인 문제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물수돗물. 낙동강이 지금 녹죠. 그죠? 낙동강 녹조 전체적인 걸 마시자면 낙동강이 녹조도 문제 있어요. 또 뭐 있습니까? 대표님 뭐 있습니까? 부산에 제일 걱정이 되는 문제. 시청에 시장 돼가지고 문제의식이 없는 게 문제죠. 예, 시청에 그 공무원들의 문제의식이 없는 것, 이런 것이 문제다. 예,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강의를 받으면 좀 그건 이제 개인의 이제 테레비를 너무 오래 키면 개인의 문제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또 건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아파트가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집이 제가 이사해서 좀 산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재개발한다고 또 난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왜 이렇게 재개발을 많이 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부산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교수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낡은 건물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를 심었는데 늙은 나무는 탄소를 흡수하지 못한다 해서 다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을 멈춰야 된다. 저는 요새 그 구덕운동장에 제가 대신동에서 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구덕운동장이 얼마나 역사적인 곳입니까? 그 구덕운동장에 뜯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일 이제 이런 산적한 문제를 부산시가 진짜로 공감하거나 또는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총체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실은 도넛 미션,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도넛가 있으면 거기에 도넛 위에 올라가서 살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조금 좋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변하니까 옛날의 가치 또는 옛날에 이게 옳았던 것들, 또 에너지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변하는 것 같아서 그 도넛 그 위에 살 수 있는 삶을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함께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요. 예, 이런 부분은 아파트는 좀 그만 지읍시다. 왜냐면 지금 부산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경제도 지금 제일 꼴찌라고 하고. 그런데도 지금 계속 건설하고 이런 문제들이 저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두서없이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일단 우리 지역의 도넛 미션 중에서 제가 좀 찾아본 거는 첫 번째 에너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발전소의 문제. 두 번째는 일회용품 너무 많이 쓰죠. 우리 개인으로 가서. 그죠? 쓰레기 문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교통. 엄청 차가 많아서 매 막히고, 예,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하면서도 차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녹조와 같은 생태계 파괴. 또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지금과 같이 지금 자본주의에서 돈이 되게 중요한 시대에 돈을, 그죠? 생산을 하거나 이래서 버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금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파괴하게 되고, 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섯 가지를 추렸는데, 뭐 여기는 에너지 파트를 하고요, 여기는 쓰레기 문제를 하고, 여기는 교통의 문제를 하고, 예,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이야기들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너무 두서가 없는 것 같죠? 자, 여기 시간이 너무 없어도 에너지 핵발전소 문제를 대안에 대해서 한번, 이 핵발전소를 하지 않고 어떤 에너지를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핵발전소가 부산에 근처에 몇 개나 있습니까? 고리 핵발전소가. 부산에 여기 쓰고 있는 전기, 여기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입니다. 고리 핵발전소에 현재 8기가 있고요. 2기가 더 건설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10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10기가 있을 건데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큰일 나죠.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 같은 거 하고 왔는데요.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게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버릴 때는 많이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회도 사 먹고 아무 걱정 안 하시죠? 무관심하고 그거 봐라 아무 일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생태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텔레비를 보는데 젊은 사람이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지. 내가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그게 참 식생활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전달 안에 뭐 인스턴트 인스턴트. 예. 예, 그래서 일단 에너지 문제를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이 핵발전소 전기 대신에 우리는 어떤 발전소를 만들어야 된다, 또는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 재생에너지 중에서 우리 부산에 괜찮은 그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재생에너지 중에서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태양광이나 손 쉴 것 같고요. 예, 골짜기 사시는 분들 소실업도 괜찮고, 예, 바닷가에 계신 분들은 해수열이나 예. 수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태양광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젊으신 분들은?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둘 다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고 요즘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많이 연구하시는데 그쪽으로 더 발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태양광의 전기, 풍력의 전기 이런 걸로 재생에너지로 정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잘 안 들려. 그죠?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산시에서는 한 분밖에 없어 지금. 제가 부산시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이제 예. 에너지 부서에 예예. 그 미래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얘기십니다. 부서에서 정책은 아까 뭐 여러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하고 그 에너지 전략을 하면서 출발하는 게 전략. 기본 정책인데요. 예. 이제 뭐 여기 페로브스카이트 그 예, 예. 태양광도 얘기하고 뭐 풍력도 얘기하고 하시는데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해도 이제 위에 정부 정책에 무슨 뭐그 반영한 게 아니라 기본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려고 할 때 풍력을 지금 부산에 3군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주민 수용성이 진척이 안 돼서 지금 맞습니다. 인식이 안 돼. 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산시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활성화하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로 가고 전기 에너지에서 그 3배 대생에너지는 3배로 드리고 예, 예. 또 이제 효율은 2배로 드리고 그런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를 추진하려고 적극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보를 해.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풍력 그 설치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엄청 반대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저희도 그런 거 공청회 한번 했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런데 그럴수록 공청회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딪힌다고 안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공청회나 이런 걸 많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에서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공청회를 먼저 주민들한테 이렇게 열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많이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 공청회를 여는데도 예. 이제 뭐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뭐 어떤 그 지역의 그 이익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좀 진척이 안 돼서 그렇지 그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산시도 부산시 실무자로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예. 실제로 위에. 지난 10년 동안 시가 주최를 해가지고 공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그 진짜 해운대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가 이미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했고 그다음에 또 청계나 이런 지역에 이제 직접 이해가 있는 분들은 다 창성으로 돌아섰어요. 그런 과정에서 해운대 구청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공식적 공청회 그렇게 수용성 문제를 그 접근할 수 있는 건 공청회 토론회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공청회를 주도를 또 어느 시민단체가 주도를 하고 한 걸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면서 진행하는 거는 공청회는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풍력 같은 경우는 해운대 뭐 어느 한 지자체, 기초 지자체의 그 자치단체장 아니면 그쪽에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가 좀 이렇게 한 단체장이 그걸 반대를 하면 뭐 이거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연결돼 있고 해서 그렇지 부산시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보급하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3km로 나가면 가정집에 주택이 있는데 근데 전기요금 8,000 얼마 나와요.
에어컨 그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틀어놓고 했었는데 그 2,500원 TV 수신료 합해서 옛날에는 태양광 1kW를 설치하려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150만 원이에요. 자기 돈으로 달고 나서 3년 내지 5년 되면 그 원금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정집에 그런 것들을 하는 운동들을 하고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 핵발전소 전기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고, 우리가 낮 동안에 해가 있을 때는 태양광 전기를 바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전기요금이 누진제로 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누진제 맨 위를 깎아주니까 전기요금이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가짜뉴스도 많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해주세요 하고 시나 이런 데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힘을 합해서 지금 100kW, 200kW를 공공유휴부지에다가 설치하려고 시에 지금 공공유휴부지를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해주세요 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쓰레기 문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죠? 오늘도 뭐 일회용품을 안 쓸 수 없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환경부가 얼마 전에 그죠? 일회용품 그런 거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종이컵이라든지 비닐 같은 것도 옛날에는 안 주는데 슈퍼나 어디 가면 비닐 줘요. 그죠? 시장에도 저는 비닐 다 모아가지고 가서 할머니들 드리면 안 받으려고 해요. 손님이 안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식을 바꿔야겠다. 잘 쓰고 깨끗하게 다시 갖다 준 비닐을 고마운 마음으로 쓰고 이것이 지구를 위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면 새로운 비닐을 하나 더 쓰는 걸 덜 쓰게 될 거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부 자체가 이제 일회용품 그런 거 규제를 풀고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가 넘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는 가장 저는 이 쓰레기 문제, 일회용품 안 쓰는 문제,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다 보니까 시청 앞에서 1인시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전부 하나씩 물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한번 조금 뜻이 맞는 그 조금 높으신 분이 있어서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매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좀 한다고 했는데 조금 이겨질만 하니까 자리를 뜨셔가지고 또 흐지부지 되고 또 환경부 자체가 그거를 갖다가 뭐 써도 된다는 듯이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학부모님이 그러셨더라고. 아이들에게 일회용품 쓰지 말라 이렇게 교육해놓고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 귀찮기는 귀찮죠. 사실 귀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컵 같은 걸 좀 준비해놨다가 손님이 오면 그냥 쓰게 하고 또 씻어놓고 좀 이렇게 해서라도 일회용품 좀 줄이면 되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줄여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교통의 문제. 교통은 이제 답답하고 사실은 매듭이 풀 길이 참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차를 팔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사는데 짐이 많아가지고 이 늙으니까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집에 참 한살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하면 사진 찍어서 보내면 5,000원 깎아줘요. 그래서 한살림을 이용하면서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예산이 다 끝나서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제 얘기하기 전에 시간 있을 때 대중교통 간단하게 얘기하기 전에 부산이 얼마만큼 탄소 배출 얼마나 많이 하는지 좀 얘기하고 교통 몇 퍼센트 하는지 이제 부산 전체 산업까지 합치면 2,600만 톤 배출하고 있고요. 부산에서 그리고 부산시 지자체가 1,600 부산시가 관할할 수 있는 그 배출량은 1,600만 톤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감축할 수 있을지 해야 되는데 근데 부산시가 있는데 퍼센테이지를 높게 잡아놨어요. 근데 47% 2030년까지 45% 감축하겠다고 해서 다른 타 지자체들보다 굉장히 높이 잡아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부산시 굉장히 저도 그 높이 잡아준 건 제가 회의 들어가면 항상 부산환경운동위에서 이런 부산행위를 하고요. 회의 들어갔을 때는 되게 그거를 반영해 준 거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퍼센테이지를 잘 봐야 될 것
것 같습니다. 수송 분야이거든요. 수송 분야는 2030년까지 한 30% 감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몇 %로 되어 있고요.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자동차 대수를 줄여야 되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굉장히 힘든 사실인 거고, 그리고 부산과 같이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전기차의 온실가스 그 배출 그게 굉장히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를 줄여야 되는데 사실 탄기본 계획에서의 차를 줄이는 계획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또 문제점인 게 그 도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중교통 예산보다 다른 지자체보다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보면 좀 다리 짓는다고 되게 그 다리가 자동차를 위한 다리거든요. 대중교통을 위한 다리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어떻게 자동차를 타게 하지 않을지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대중교통망도 부산이 또 산이 많아서 마을버스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버스 준공영제 관련된 내용도 한번 얘기해서 손 보고 교통체계 되게 좀 촘촘하게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동차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 조사를 해보면 어디에서 온실가스 가장 많이 나오는 엄마 아빠들의 차 2대 3대씩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조사 그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 차를 좀 버리는 시대가 사실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를 편리하지만 2대 3대 특히 큰 차들 탈고 이렇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부끄럽구나, 내가 큰 차 타고 다니는 게 자랑스러운 것이 큰 차 타고 고기 먹으러 가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도 중요하고 이런 모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또 이런 것들을 그냥 일시적으로 잊어버리게 되니까 꾸준한 어떤 소모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새는 책 읽기 모임을 해서 노리나 허츠의 그 외로운 세기, 외로움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냥 나이도 좀 들고 이러니까 혹시나 둘이 같이 있다가 혼자 되면 어떠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삶을 좀 힘이 없잖아, 그죠? 내 몸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또 40% 이상이 지금 1인 가구로 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이런 데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노인이 그냥 홀로 돌아가셨다, 뭐 이런 것들은 흔한 일이어서 뉴스에 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그 인격을 가진 인간이고 그를 존중받아야 되고 그런 인격인데 불구하고 나와 똑같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씩 그렇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답니다. 그 자꾸에서 죄송한데 올해 아까 플라스틱 문제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제안을 드리면 올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멕시코에서 제5차 세계 UN 플라스틱 회의가 열립니다. 전 세계 200여국에서 3,000명 정도 시간이 오는데 이 브릿지 투 부산이라는 주제로 그 전에 이제 캐나다에서 열렸던 회의의 후속으로 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그런 협약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그 부산시 주주이나 이런 것들 환경부와 같이 하지만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시민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에너지 문제도 플라스틱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데 유엔 플라스틱 회의 대응하는 시민 포럼 이런 걸 해가지고 알리고, 그다음 그걸 기회로 부산이 어떤 플라스틱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교토협약은 교토에서 만들었다고 교토협약을 부산협약, 부산 플라스틱 협약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이제 압박을 하고 정책을 내고 그리 하는 포럼들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그런 포럼을 오늘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그 생명마당의 최인아 실장님 한 말씀. 할 말이 없어. 너무
우울한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플라스틱을 우리가 뭐 안 쓰면 좋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오늘 많이 나왔고 강사 선생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에너지를 덜 쓰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AI 인공지능으로 가는 이 사회를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에너지를 10배나 더 많이 쓰게 되는 사회로 가는데 우리가 뭘 에너지를 줄이자고 하고 어떻게 우리 지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가 참 우울한 생각이 사실 듭니다. 항상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싶고 우리 바꿀 수 있다 해보자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계속 힘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 한 번씩 이야기들을 했으니까 좀 너무 준비가 없어가지고 그죠? 아무렇게나 좀 할 것 같긴 한데 다음번 한번 그런 또 주제를 가지고 또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시고 이걸 다 들어보고 나신 소감 또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천도 해주시고 추천.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힘내시기 바라고. 기본값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상을 좀 바꾸면 이제 희망이 생길 여지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죠, 그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 해봐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기본값이 뭘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아파트에 사는 가구당 자동차 한 대는 기본값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입주하셔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면서 주차비 내십니까? 대부분 안 내시죠. 한 대 정도면, 그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자가용이 있는 걸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 모르겠는데 아파트에 사는데 자가용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간을 자기는 쓰지 못하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그분들 손해보는 거는 우리가 생각 안 해보는 거죠. 그죠? 어쩌면 우리는 부산에 살면서 차가 없는 사람을 만약에 기본값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차를 한 대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 공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내야만 하는 거죠. 그죠? 비용을 내야만 하는 거죠.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니면 우리 아파트에 자동차가 없으신 가구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뭔가 다른 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지도 모른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발상법을 바꿔서 뭔가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뭔가 될까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너무 많이 괜히 인공지능 때문에 오히려 기후가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어떤 캠페인이 있냐면 우리가 적정 소비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너무 과소비하지 말자 이러는데 왜 인터넷이나 디지털은 적정 소비 운동을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저기 유럽. 어린이들 건강에 해로울까봐 공부 안 할까봐 이제 인터넷 이런 거 스마트폰 이런 거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공짜라고 해서 너무 인터넷이나 디지털 소비를 과하게 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디지털 적정 소비라는 캠페인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전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걸 꼭 필요한데 쓰면서도 그게 기후를 해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발상을 바꾸면 방법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런 거 하신 것처럼 더 열심히 하시면 더 나은 미래가 상상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